친환경 주택저널 2019 오늘은 제8편 주택건축 강론 중에서 주택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주택 설계라는 챕터로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뵌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 설계의 이면, 그 주택 설계 과정과 방법과 여러가지 그런 기법들이 있을 텐데요. 그 기법에 내재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은 건축 설계자의 머릿속을 파헤쳐 들어가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택 이론이라고 하면 주택 설계 시에 주택 프로젝트가 정해져 있는 궁극적인 목표 설정된 조건들, 그 설정된 조건들과 그 조건들에 의해서 그 도출되는 그런 결과물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면요, 그 설계 조건에서부터 설계 결과물까지 흘러가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어떠한 것은 선별적으로 선택이 되고 어떠한 사람들은 배제가 되어서 도태가 되어서 설계 조건 중에서 사라져 나가는지, 그런 하나의 그 설계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단서라고나 할까요? 그 단서들의 일련의 과정들, 그런 것들이 될 텐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설계도면은 처음에는 백지에서 시작되는 거죠. 백지에서 시작이 되는데 머릿속에서 어떻게 어떠한 단서가 나와서 아니면 어떤 조건들이 적용이 되어서 설계에 임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설계를 해보니까는 처음에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해보고 막상 설계 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요구되는 조건들과 반영되어야 될 항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반영되어야 되는 항목들과 조건들을 어떻게 하면 선별적으로 가중치를 넣어서 선점을 시키고 아니면 도태를 시키고 배제를 시키는 그런 과정들, 일련의 그런 과정들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 과정상에서 어떻게 그 설계자의 머릿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선이 굵고 짧은 선, 가늘고 긴 선들, 어떠한 그 선의 조합들이 이루어져서 설계안이 도출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설계의 개념에 대해서 저번 주에 알아봤는데요. 주택 설계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공간, 쉘터를 구축하는 그런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주택 이론이라 하면 그 설계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 어떠한 생각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냐 하는 것을 탐구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택 이론. 주택의 이론이라고 하면은 정답도 없고 해답도 없고, 항상 우리가 불모지에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 보석을 찾기 위해서 트레저 헌터하는 보물 찾기 과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목표는 설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 결과물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계 초기 단계에는 어떤 설계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택 이론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보입니다. 그렇죠. 친환경 주택 2019, 친환경 주택 저널 2019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주택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하고도 다양한 그런 많은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유저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은요, 가족 구성원들을 유저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와 유저들의 요구들을 전부 다 반영을 시켜서 집을 지으려니까
그 클라이언트와 유저들이 아주 독특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주거 행동과 행동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자는 그런 타입의 생활 패턴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특이하게 밤에 일하고 낮에 잠을 자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평생 어떤 특정한 직업에서 평생을 예를 들어서 뭐 3년, 5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그 일만 계속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할 때 생활 패턴 자체가 시간대별로 생활 패턴 자체가 다르죠. 낮에 일하는 사람과 낮에 잠을 자는 사람과의 생활 패턴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설계 조건 자체도 다르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의 개별적인 요구 사항들을 다 만족시켜서 쉽게 말하면은 대다수의 유저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아닐지언정 이 집이 좋은 집이 아닐지언정 설계를 의뢰한 클라이언트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집이 내 집하고 딱 맞는 집이다라고 높이 평가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디자인 주택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아주 독특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취미나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거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목욕을 해야 된답니다. 꼭 거실에서 1인 물론 뭐 1인 가족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혼자서 많이 사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실에 바스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욕조를. 그런 주택 봤습니까? 근데 건축주가 나는 혼자 사는 집인데 나는 거실에서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목욕을 즐겨야 되겠다 하면은 나오라면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에. 그래야지 집이 지어질 때 실제로 그런 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설계 조건들인데요. 특정화된 설계 조건들이 가미되어서 적용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도출된 설계 도면, 쉽게 말하면은 디자인 주택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주택에 대한 그런 주택의 이론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대다수의 평균 연령대, 평균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분들이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적용이 된 조건 하에서 도출된 주택의 평면, 설계 도면, 인면, 단면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 설계 도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들의 특별하고도 아주 특이한 개별적인 사항과 조건들이 적용이 되어서 나오는 그 사람들만의 집, 디자인 주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은 동일 연령대나 동일 연령층에서 유사한 라이프 스타일과 유사한 그런 행동 방식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적용시킨 원형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디자인 주택과 원형주택. 원형주택이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평면 유형이 있다는 거죠.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평면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적용을 시켜서 디자인 디벨롭해서 설계가 도출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디자인 주택을 만들어내는 이론과 그리고 원형주택을 만들어내는 실용화된 대다수를 위한 원형주택을 만들어내는 설계 이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옆다리를 한번 짚어보자면요. DIY 주택, DIY, 내가 내 집 짓기 방식으로 주택 설계 방법을 선정한다면은, 물론 뭐, 원형주택이 됐든 디자인 주택이 됐든 간에 둘 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돼야 되겠죠. 클라이언트들의 입맛에 딱 맞는 그런 평가와 만족들을 도출낼 수 있는 그런 최고 품질의 주택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뭐 전제 조건이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공통적으로 주택 건축의 1원칙과 2원칙,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리고 관찰하고 응용하라라는 이 항목들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택 설계의 이면, 그 머릿속에서 어떤 그런 작용들이 이루어져서 설계가 이루어지느냐를 살펴보는 과정인데요. 주택 설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일반화된 주택 설계 이론이라고 지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 건축 개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개별적으로 각 분야에 들어가서 주택 건축 강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화된 주택 이론은 그렇고요. 그런데 방법론적인 주택 이론은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그 개념과 총론과 강론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조건들 중에서 결정 요인들이나 결정 가중치나 어떠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뺑뺑이 돌아가지고 그 의사결정이 내려져서 하나는 도태가 되고 하나는 선정이 되어서 설계 안에 반영이 되느냐, 이런 의미, 그런 의미가 설계 결정론이 될 테고요.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어떠한 작도 방법이나 어떠한 공간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그런 통계나 그런 여타 데이터들, 이런 것이 적용되는지, 이런 것이 이제 설계 방법론적인 측면이 될 테고요. 아니면 설계 개념론이라고 또 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설계 개념론이라는 것은 뭐 방법론도 적용을 안 받고 결정론도 적용을 안 받고 하나의 개념입니다. 개념. 무주 공간에서 나는 자유로운 공간을 설계에 도입하겠다. 아니면은 하늘의 빛을 바로 도입해서 지하철까지 다 끌어 넣어서 설계를 하겠다. 뭐 특이한 개념들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는 돈 안 들이고 유지관리비, 기름값, 가스값, 전기세 작게 들이는 그런 설계를 하겠다. 그런 게 하나의 또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타 개념들이 작용해서 제우선순위의 슈프림 골의 최상의 목표에 설정된 그런 주택 설계 개념론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개별적인 주택 이론이 있습니다. 주택 실온, 실을 적듯이 자의적으로 아비트러리하게 디자인을 한다는 거죠.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형태에 중점을 둬서 설계를 하는 형태론, 그리고 형태에 부합되는 그 의미와 공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설계하는 의미론과 공간론들, 그리고 의미, 공간과 형태, 기능, 이런 걸 떠나서 어떠한 법칙 내지는 규범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규범론, 아니면 통사론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런 모든 규범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설계 이론들을 다 처음부터 다시 해체를 시키면서 사고 자체를 해체시키는 거죠. 집에 대한 개념부터도 해체를 시키고 모든 걸 다 해체시키는 그런 해체론 등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주택 설계 이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설계 이론 자체도 설계 이론의 필요성이라고나 할까요? 현대주택에 있어서는 설계 이론이 적용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시설 유지 관리적인 상황이나 재산 증식이나 그런 부분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QC나 VE를 설계 이론에서 적용시키는 것은 좀 모호합니다만은, 설계 단계에서는 필히 QC와 VE를 실행을 해야 되겠다. 개별 주택 프로젝트에서 QC와 VE를 실행을 시켜서 주택 설계에 따른 그런 전체적인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주택 설계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생애 주기 동안의 비용 LCC를 최소한 줄여서 주택 유지 관리 측면에서의
효용성을 도모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현대주택에서 필요한 것은 타임 코스트 펑션, 시간과 비용의 함수를 적용해야 된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POE 해서 거주평가라는 표현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주택 설계 이론의 접목이 되어서 전체적인 LCC를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주택 설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주택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한 20분 전후에 그런 시간적인 그런 여유를 두고 제1편 주택 건축 담화부터 시작해서 주택 건축 과정, 그리고 주택 설계, 주택 시공, 주택 재료, 주택 설비, 주택 구조, 그리고 오늘 이어서 주택의 이론까지 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미흡하나마 앞으로에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좀 더 실용적이고도 실질적으로 현실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친환경 주택전을 2019 제8편 주택 건축 강론 중에서 주택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